안녕하세요. 수능 한국지리. 오늘은 우리나라의 기후 특성과 그에 따른 주민 생활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현대의 주민 생활이 아니라 우리 전통의 주민 생활. 그 기후를 기온, 강수, 바람 세 가지 요소로 나누잖아요. 이 요소들에 따라서 여기에 적응하면서 어떤 모습들이 나타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온 관련해서 옷 볼게요. 어떤 옷이 있었냐? 여름에 덥고 습하죠. 고온 다습하니까 북태평양 고기압 기억나죠? 그래서 옷은요 3배 모시 옷을 입었어요. 요 3배 모시 옷, 요거 요즘 말로 뭐라고 할까요? 요거 린넨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세 가지가 다 마라는 식물에서 만든 옷인데 옷에 잘 이렇게 몸에 달라붙지 않고 이름이 조금씩 달라요. 그 마의 종류에 따라서 이렇게 3배 모시, 영어로 린넨, 대마, 저마, 아마 뭐 이런 걸로 부르는데 아무튼 요런 옷을 입었고, 그 다음에 겨울에는 추우니까 솜을 넣어서 솜옷이나 가죽에 뭐 그런 모직물 같은 걸 입었다. 자, 음식을 볼게요. 여름에는 우리 엄청 덥고 습하니까 음식이 잘 상하겠죠. 그래서 젓갈과 같은 소금에 절인 음식이 발달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염장식품이다 이렇게 부르죠. 겨울에는 어때요? 지금은 비닐하우스가 있으니까 마트 가면 다 채소가 있지만 그때는 겨울에 채소가 없었어요. 어디 가서 채소를 먹어? 그래서 오랫동안 보관하면서도 겨울에 채소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는 겨울에 배추를 담궈서 장독에 묻어놓는 김장 문화가 발달했죠. 다음 집에 볼게요. 집은요 더위를 대비하기 위해서 이렇게 오픈형으로 시원하게 통풍이 잘 되게 해놓는 남쪽 지방에, 주로 더운 지방에서 대청마루라는 집의 그런 구조가 발달했고요. 그 다음에 추위에 대비하기 위해서 온돌, 요걸 우리가 발명했죠. 그리고 정주간이라는 그 집의 공간이 그 북쪽 지방의 추운 집에서 나타납니다. 이건 뒤에서 자세히 볼게요. 대청마루와 정주간은. 그래서 이렇게 폐쇄적인 구조의 집에서 실내 생활 공간, 바람이 들어오지 않는 그런 공간을 정주간이라고 합니다. 김장시기를 보면요. 김장시기는 이제 겨울에 하는데 약간 남쪽과 북쪽의 차이가 있어요. 뭐 북쪽 지역에서는 이렇게 이게 선이 그 김장을 하는 시기가 동일한 지역을 이렇게 표시한 건데, 좀 북쪽에서는 좀 빨리 합니다. 왜냐하면 겨울이 추운 지역일수록 더 빨리 오니까. 그래서 김장도 더 빨리 하는 거고, 뭐 제주도나 이쪽에 더 남쪽 지역은 좀 더 느리게 합니다. 그래서 이쪽은 뭐 12월 중순에야 한다. 남부 지역은 겨울이 늦게 오니까 좀 더 김장을 느리게 한다. 아이고, 느낌이 아니라 느리게 한다. 그래서 이 김장 시기도 달라지는구나 기억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은 강수에 대한 주민 생활을 보겠습니다. 자, 우리나라는 주로 여름에 비가 엄청 다 오고 겨울에는 안 오죠. 그런 걸 우리가 강수의 계절 차이가 크다 이렇게 배웠는데, 이게 좋은 게 아니라 여름에 비가 다 쏟아지기 때문에 여름엔 감당이 안 돼서 물 넘치고 막 난리가 나죠. 그래서 강수의 계절차가 커서 홍수와 가뭄에 대비하기 위해서 예전부터 우리 조상들은 저수지 이런 것들을 많이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지금 여기에 적응한 거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현대에 와서는 다목적댐이나 보호 이런 것들도 건설이 됐죠. 그 다음에 비와 관련해서는 이제 집의 종류가 좀 이건 이제 외워줘야 되는데, 홍수가 많이 나는 지역에서는 홍수가 나면 물에 집이 잠기잖아요. 이 그림 보세요. 그래서 터돛 집이라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이 터라는 건 집터를 말하는 거예요. 요 집의 기반이 되는 부분. 자, 이 기반이 되는 부분이 이렇게 좀 높게 지어진 거를 터돛 집이라고 합니다. 요거를 상당히 높게. 1에서 많은 지역은 2m. 요 집터를 기반함을 높여주는 거예요. 기반함이 아니라 그 주춧돌 같은 거를. 그러면은 홍수가 나서 물이 이렇게 마을에 넘쳐가지고 홍수가 차더라도 집은 피해를 입지를 않겠죠. 그래서 이렇게 바닥을 엄청나게 높인 집이 터돛 집이다. 그 다음에 눈이 많이 오는 울릉도에서는 우대기라는 것을 설치를 합니다. 이거는 방설벽인데요. 우대기는 이렇게 폭설이 그냥 오는 게 아니라 집만큼 높이 와요. 그러면 예전에 어떻게 밖으로 못 나간단 말이에요. 이렇게 문을 열어도 문이 안 열려. 문 바로 앞에까지 눈이 가득 차 있어가지고. 그러면은 집 안에 갇히겠죠. 그래서 옛날에 뭐 말도 기르고 소도 기르고 했을 텐데, 그 지붕에 처마 밑에 요 안에 이제 집이 있고 처마나 이런 게 좀 더 길잖아요.
그래서 요 주변을 이렇게 감싸는 식으로 이렇게 지푸라기나 이런 것들을 엮어가지고 이렇게 방설벽 같은 거를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러니까 울타리 같은 건데 지붕 바로 밑에 있는 울타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이렇게. 그러면은 이게 위에서 보면 어떤 모습이냐면, 집이 있고 이렇게 장독도 있고 뭐 소도 있고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여기서 생활할 수 있게끔 집 주변의 처마 밑으로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요거를 이제 볏짚 같은 걸로 만들어 놓는데 요거를 우대기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우대기는 눈을 집까지 바로 들어오는 걸 막기 위한 방설벽이다,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우대기 봤고요. 설피는 뭐냐면, 그 스키가 우리가 눈 위에서 탈 수 있는 거는 면적이 넓기 때문에, 길기 때문에 눈에 빠지지 않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렇게 볏짚이나 이런 걸 묶어 가지고 넓은, 발보다 넓은 엄청 큰 신발 같은 걸 만들어 놨어요. 그걸 설피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걸 신고 눈 위를 좀 덜 빠지면서 이렇게 푹푹 파이지 않게 해서 다녔다, 그거를 설피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산업적인 측면에서 보면 비가 안 오는 지역인데 일조 시간, 태양이 아주 쨍쨍하게 있는 기간이 긴 기간, 그런 곳이 있어요. 근데 거기가 서해안이야. 그러면은 바닷가 근처인데 비도 안 와, 태양은 쨍쨍해. 그럼 거기서 무슨 산업, 뭐를 만드는 산업이 발달했을까요? 바로 소금을 바닷물에서 끌어와 가지고 태양에 말려서 얻어내는 그 제염업이 발달했겠죠. 그래서 천일염이라고 얘기하는 천일제염업, 요게 서해안 지역에 발달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즘에 천일염도 신안에서 유명하죠. 다음, 바람과 주민생활을 보면요, 우리 배산임수 이미 배웠죠. 산을 등지고 물을 앞에 놓는 이런 위치를 가지는 집의 입지를 말하는 거죠. 그 북서계절풍, 겨울의 바람이 주로 북서쪽에서 우리나라에 이렇게 불어오기 때문에 이걸 막기 위해서 북쪽의 뒤에다가 산을 지고 앞쪽에 해가 들어올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 다음, 바람이 많이 부는 제주도에서는요, 그 지붕을 그냥 초가집 같은 걸 놔두면 다 날아간단 말이에요. 태풍이 엄청나게 세게 많이 오는 지역이기 때문에 실제로 지금도 가보면 이런 게 많이 있습니다. 지붕을 이렇게 실이나 줄 같은 걸로 다 묶어놨어요. 날아가지 않게 고정해놨습니다. 그래서 이걸 그물망 지붕이라고 하고요. 이걸로도 부족해서 제주도는 화산섬이라서 돌이 많잖아요. 그래서 그 화강암 같은 거 있죠. 그런 것들로 이렇게 해가지고 돌담을 많이, 우리가 까만 색깔 돌담을 제주도로 가면 많이 볼 수가 있죠. 이런 식으로 집 주변에 돌담을 많이 쌓아놨다. 그래서 바람을 막을 수 있게, 바람이, 태풍이 아무리 불어도 사람들이 살 수 있도록 그물망 지붕과 돌담이 발달했고, 또아리 집은 뭐냐면 여기도 이것도 역시 바람을 좀 차단하려고 이제 그렇게 하는 건데, 바람이 이쪽에서 이렇게 불어요. 그러면 이쪽에 집이 오픈되어 있으면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집 자체는 이렇게 디귿자 모양인데, 요 디귿자 모양이 움푹 들어간 요 내부 공간 있잖아요. 그 위에를 지붕까지 이렇게 덮어버리는 거예요. 지붕으로.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짓는 집이 또아리 집이다. 뱀이 또아리를 튼 것처럼 이런 식으로 디귿자처럼 생겨가지고 또아리 집이라고 부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바람을 역시 차단하기 위해서 이런 집이 또 있고요. 호남 해안에는 까대기라고 하는 게 있어요. 까대기라는 거는 그 바람을 막기 위해서 이렇게 설치해 놓은 뭐 방풍벽 같은 건데, 그냥 뭐 슬레이트나 뭐 천막이나 이런 걸로 하기도 하고, 요즘에는 뭐 샤시 같은 걸로 만들어 놓기도 합니다. 그런 거를 까대기라고 합니다. 이렇게 방설벽이랑 비슷하게 지붕 밑에 이렇게 바람을 막아 놓을 수 있는 그런 방풍벽 같은 것을 까대기라고 한다. 그래서 오늘은 기후 특성과 주민생활, 기온, 강수, 바람으로 나눠서 여기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